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대학교에 있는 노기섭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소프트웨어 꼰대강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딥러닝에서 필요한 수학 지식들을 정리해서 동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 강의는 뭐냐면 미분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딥러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꽃 중에 꽃, 제일 아름다운 꽃이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미분 개념이 되겠는데, 그 미분 개념에 대해서 좀 제가 궁금했던 것들, 그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딥러닝을 돌린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작동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학에서 볼 때, 대학에서 근무하니까 저는 그나마 좀 알 거 아닙니까? 많지 않은 것 같고, 사실은 작동 원리, 확률하고 선형대수하고 그 다음에 미분이 있는데, 이거를 다 몰라도 사실은 딥러닝을 돌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딥러닝 설계자나 엔지니어로서 성장하는 데는 바로 한계에 부딪히는 거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죠.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이 동영상 강의를 보면 별로 듣고 싶지 않죠. 학생들은 이런 거를 TMI라고 부르더라고요. Too much information.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본론부터 얘기해. 막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동기부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배워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준비. 전쟁을 하려면 워밍업을 하죠.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 하듯이 이런 오리엔테이션 과정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교육학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네,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꼰대성 얘기를 좀 오늘 이 동영상에서는 해볼까 합니다. 이 동영상은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어로 이제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디퍼런스가 이거 틀린 거죠. 틀린 거. 차이. 그래서 미분은 그 차이를 계산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큰 게 있는데 그걸 잘게 쪼개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한번 계산해 봐야지. 그거부터 시작했다가 온갖 수식들이 겁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죠. 그래서 아주 즐겁게 잘 살다가 요 미분 플러스 적분, 인테그럴 이러죠. 미분 플러스 적분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거 내는 거죠. 뭐야 이거 막 화나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요즘엔 없어졌다고 하는데 문과 이과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과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과였고 답이 딱딱 나오는 걸 좋아했어요. 철학자들 도덕 이런 거 답이 없잖아. 시대가 변하면 바뀌고 답이 딱딱 떨어지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저 역시도 요 미적분에 들어가면서 거의 막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왜 이런 강의까지, 딥러닝 미분이라는 강의까지 찍고서 그 강의 들어가기 전에 OT까지 하고 있냐. 제가 살아보니까 딥러닝을 하려면 이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거를 제가 느끼냐면, 음, 그 딥러닝 모델을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도 있고 남들이 좋다는 어떤 학습 모델이 있어요. 모델. 예를 들어서 CNN, 레즈넷, 요즘에 되게 많죠. DNN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뭐가 있죠? 챗 GPT, 기타 등 트랜스포머, 이런 거 기타 등도 많죠. GRU, 아키텍처 겁나 많아요. LSTM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해도 수십 개가 되는데, 엄청 많죠. 겁나 많은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야, 이거를 좀 더 좋게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돼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오픈소스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강의를 혹시 현재 개발자들도 듣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몇 분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이게 회사에서 이런 모델 코드, 소스 코드죠.
파이썬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쓸 수 없습니다. 제가 단연컨대 회사에 맞게 바꿔야 돼요. 회사의 어떤 그 뭐라고 하죠? 데이터의 구조나 아니면 어떤 회사가 타겟으로 하는 도메인, 내가 어떤 영역의 문제를 풀고 싶다, 거기에 맞게 튜닝을 해줘야 되는데 튜닝을 못해요. 학습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이거 왜 안 되지? 이거를 어느 정도 깊게 들어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해야 되잖아요. 그 이해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확률하고 선형대수가 되는데, 학습 관련돼서 얘가 왜 안 돌아가지? 라는 거를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로 좀 갖고 있으려면 이 미분이 있어야 되는데 미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엔지니어나 개발자들, 아니면 혹시 대학생들이라면 딥러닝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제 퍼스널 오피니언입니다. 이거는 순전히 제 강의가 꼰대 강의인 거 아시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유튜브다 보니까 제가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유튜브 그게 좋아. 내가 생각하는 걸 얘기할 수 있으니까. 논문은 그게 안 되죠. 논문 쓸 때는 아주 철저하게 검증을 받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냥 퍼스널 오피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거 뭐 예전에도 그 확률하고 선형대수 시리즈에서도 나왔던 건데, 딥러닝은 사실 머신러닝의 한 작은 분야죠. 근데 머신러닝이 딥러닝을 전부 다 평정해서 요즘엔 전부 다 딥러닝을 하죠. 이거를 배운다는 거는 예전에 말했듯이 파이썬 기본으로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 파이토치 알아야 되죠. 아니면 텐서플로우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가급적이면 텐서플로우 쓰시면 이걸로 이동하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계속 쓰려면 쓰셔도 돼요. 뭐 넘파이 필요하죠. 데이터베이스 필요하고, 뭐 판다스도 필요해요. 시각화하고, 그다음에 바로바로 뭔가를 체크할 때, 데이터 처리할 때, 그다음에 기존의 보전적인 머신러닝 툴킷을 써야 될 수가 있으니까 사이킷런, 사이언스킷런, 이거를 알아야 되죠. 근데 이거 다 안다고 치고, 제가 첫 번째 확률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한테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번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이것만 다 안다고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아는 거예요? 이거? 네,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그냥 소스코드 복사에다가 그대로 붙여놓고 잘 리파이닝 된, 프리 프로세싱 된, 전처리가 아주 클린한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을 돌리는 거 그거 누가 못해? 요즘에 초등학생도 해요, 그거. 근데 그거 이제 점점 프레임워크가 발전을 하면서 그런 걸 하기 쉽게 만들어 주긴 하겠지만, 이걸로 다 됐다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이게 꼰대 강의가 돼서. 어쨌든. 그래서 확률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했죠. 확률은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모든 컴퓨터 사이언스의 기초예요. 확률을 모르면 컴퓨터 사이언스 자체를, 컴공, 컴사, 전산학 이런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전산학이나 컴퓨터공학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확률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게 왜 필요해서 배우는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저학년에다 넣어놓으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그렇다고 고학년에 넣을 수도 없어요. 고학년에서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하고 코딩하고 프로젝트 나가야 되는데 확률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밑에서 배우고 가야 되는데, 밑에서 가르치면 그건 왜 배우는 거예요? 확률 변수가 뭐 필요해요, 교수님? 야, 필요해요. 근데 저는 싫은데요. 그래서 싫다면 어쩔 수 없죠. 대학생들한테 공부하라고 못 시켜요. 싫으면 지가 안 하는 거지 뭐. 예. 근데 일부 대학은 컴퓨터 전산학 인공지능에서 확률을 빼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확률 과목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주대학교도 없어요.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확률의 기초가 있고, 요거는 강의 시리즈를 한번 나갔어요. 그래서 제 그 유튜브 채널 목록을 검색해 보면 요 확률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선형대수라고 그랬죠. 선형대수는 구현이에요. 딥러닝 네트워크죠. 어떤 동그라미와 동그라미가 여기 있네요. 요 동그라미와 동그라미가 이렇게 연결되죠. 이런 자료 구조를 그래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쓰는 모든 자료 구조는 그래프 구조예요. 그래프 안에 다 속해요. 뭐 트리도 속하고 뭐도 속하고 뭐 링크드 리스트도 다 트리 구조라고 하거든요. 트리란다. 그래프 구조. 선형대수가 노드와 노드가 연결됐고 엣지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런 게 잔뜩 있는 거죠. 이거를 뭘로 표현하냐면 요걸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연산이
선형대수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네트워크 구조를 보면은 딱 선형대수 행렬이 떠오르고 행렬과 벡터가 떠오르면서 얘가 잘 이렇게, 얘가 이래서 돌아가는구나. 이런 네트워크를 쓰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몰랐던 사람들은 꼰대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면 아는 거죠. 맞아. 그때 그 인간이 그랬지. 그래요. 막 이렇게 막 바뀌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다더라. 이런 게 궁금하시면 500원을 내는 게 아니라 가서 공부하세요. 가서. 제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유튜브에 좋은 강의들 되게 많더라고요. 찾아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게 확률이나 선형대수는 학교에서 야 시험 볼 거야,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퀴즈도 볼 거야, 과제도 낼 거야, 이런 식으로 배우면은 정말 재미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딥러닝을 배우면서 추가적인 지식을 내가 한번 나름대로 배워보고 싶다, 내가 의도해서 배우기 시작하면 재미있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학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장인들 뭐 아니면 대학원생들 논문 써야 돼. 나 졸업해야 되는데 논문이 없어. 아니면 직장인인데 팀장님이 시켰어. 야 이것 좀 해봐. 못한다고 하면 쪽팔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름 받아왔는데 딱 보니까 모르겠어. 그래서 관련 논문 찾아봐. 블로그도 찾아보고. 또는 뭐 이상한 수식이 잔뜩 있어. 그러면 디립다 배워야 되죠. 내가 진짜 필요해서 간절해서 배우면 거의 하루 만에도 뭐 책 한 권을 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이런 것들 공부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확률하고 선형대수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게 첫 번째로 공부하시면 좋고요. 이게 두 번째로 공부하고 요게 세 번째예요. 미분. 그래서 미분은 딥러닝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딥러닝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내가 어떤 딥러닝 구조를 보더라도 나름대로 정확하진 않지만 얘가 작동이 어떤 식으로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나왔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거에 마지막 퍼즐입니다. 미분. 미분은 뭐 하는 거냐면 학습 능력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 배워야 되겠어? 안 배워야 되겠어?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그리고 제가 강의를 나가겠지만 여기 쓰는 딥러닝 뭐 미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뭐 로그 함수의 지수 함수의 미분, 그다음 합성 함수의 미분, 그다음에 1차 함수의 미분 뭐 요 정도가 답니다. 2차 함수도 있구나. 뭐 삼각 함수의 미분 이런 거 안 나. 복수수 미분 어떻게 해? 이런 거 안 나와요. 제일 간단한 것만 써. 왜? 딥러닝이 사실은 간단하죠. 노드가 있고 요 연결하고. 이게 다예요. 이걸 표현하는 수학적 수식들이 그렇게 많진 않다는 거죠. 이거를 미분하는 게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각 잡고 공부하면은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낭떠러지처럼 함정에 들어가서 못 빠져나오는 것처럼 느끼는 거는 그거를 표현하는 수식들이 친숙하지 않은 거예요. 개념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수학을 몇 년 배웠어?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해가지고 10년 넘게 수학 배웠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들어서 알아. 어? 초등학교가 3년이면은 뭐 풍어를 읊는다고 하잖아요. 옆에서 주워 들은 것만 있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강의는 그런 부분들을 채워드리기 위한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OT 시간이니까 딥러닝 수학 시리즈를 제가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튜브에 제가 지금 이 영상 보는 거는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 뭐 딥러닝 수학 이렇게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저 링크 이렇게 걸어놨으니까 제가 이거 PDF 떠가지고 올려놓으니까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유튜브로만 보면은 이게 학습하는데 좀 짜증나죠? 자료가 정리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니까 그 정리된 자료는 깃허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해서 딱 클릭하면 나올 거예요. 가서 하시거나 아니면 깃허브 다 아시죠? 요즘엔 깃허브 모르면은 간첩이죠, 간첩. 개발자 세계에서. 딥러닝 수학이라고 이렇게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아니면 이 주소 제가 아이디가 요 KAFA46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GitHub URL 뒤에다 이렇게 치시면 제 레파지토리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뭐 딥러닝 수학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딥러닝 매스라는 이런 게 여기 찾아가서 보면은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동영상을 봐서 되게 좋은데 짜증나는 게
다음 동영상 찾는 게 힘들어. 연관 동영상이 옆에 쭉 뜨더라고요. 뜨는데 다음 동영상으로 바로 가면 좋은데 딴 데 갔다 여기 갔다 하면은 겁나 짜증나요. 막 그래서 여기 또 별도로 정리해 놓고 있어요. 가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딥러닝이란 뭐냐면 이거는 제 개인 철학입니다. 필라소피예요. 자, 이게 역삼각형으로 저는 딥러닝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딥러닝은 여기에요. 기계적으로 보면 인공지능 중에 인공지능이 되게 많거든요, 분야가. 그 중에 한 분야가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고, 그 머신러닝의 한 분야가 딥러닝이죠. 근데 딥러닝이 머신러닝의 모든 것들을 다 평정했어. 인공지능 하면 딥러닝으로 다 통해. 요즘에 딥러닝 안 쓰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거를 하고 싶은 거죠, 니네들이, 여러분들이. 네, 혹시 청주대 학생이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런 걸 하려면 제일 먼저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되는 거는 이론적 기초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 없이 짓는 집 봤어요? 수상가옥 이런 거 말고 정상적으로 땅 위에 짓는 집 다 기초가 있죠. 딥러닝의 기초가 되는 거는 확률입니다. probability 이론을 어느 정도 잘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꿈 깨세요. 어느 정도 남들이 주는 코드, 그 다음에 교과서는 아니죠. 텍스트북, 뭐 교재 같은 데 있는 것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있으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것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대학원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야 이것 좀 이렇게 바꿔봐, 이렇게 바꿔보면 좋은 것, 뭐 좀 더 성능이 좋아질 것 같아, 잘 바꿔서 성능 좋으면 뭐 SCI라는 게 있거든요. 사이언스 전, 그러니까 뭐 과학 논문들의 뭐 전 잡지 리스트 이름이에요. 잡지사 이름 리스트 그 목록이 있는데 그 목록을 SCI라고 하는데 거기 올라가면 뭐 좋은 거라고 보는데 뭐 거기라도 뭐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너 졸업도 하고 좋지 않겠냐? 그러면 그런 거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딥러닝 설계해야 되잖아. 이해해야 돼요. 기존 아키텍처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확률을 모르면 이해를 못해. 그리고 지 거를 못 만들어. 네. 그래서 모든 토대가 probability이기 때문에 확률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그 확률적인 지식 위에 설계를 해야 되죠. 네트워크 구현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스 코드는 간단해. 4줄 5줄이면 하나가 완성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내가 만들었는지를 몰라도 되는데 어떤 때 또 필요하냐면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내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 해석을 할 때 필요한 게 선형대수입니다. 얘는 우리나라 말로 확률이라고 하고요. 얘는 선형대수라고 하죠. 이 꼰대성 발언이라 막 토하면서 듣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듣다가 막 가버렸어. 여기까지 듣는 사람들은 네, 복 받으실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 얘예요. 학습을 구현. 딥러닝이 뭔가 배우잖아요.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배우는 게 딥러닝이거든요. 확률적인 패턴을 배우는, 확률 분포를 배우는 거죠, 정확히. 확률 파라미터를 배우는 건데, 죄송합니다. 확률 파라미터가 아니라 확률 분포를 결정짓는 파라미터를 배우는 건데, 그 파라미터가 처음엔 모르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시작해? 공부할 때? 일단 그냥 랜덤하게 찍어 보는 거예요. 찍어 본 다음에 그 파라미터들을 제일 정확하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그렇게 해주는 게 선형대수하고 기초예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만 잔뜩 있고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키가 얼마야? 여기 180이에요. 어떤 데이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뭐 190이에요. 뭐 여기서 제일 정확한 어떤 패턴을 찾는 거죠. 데이터만 주고 파라미터를 찾으라는 거죠. 요거를 찾게 만들어주는 거는, 설계하는 거는 선형대수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기초 위에 집을 졌으면 집이 잘 돌아가야 되죠. 아니면 기초 위에 확률적 지식을 가지고 요 네트워크를 쌓았어요. 쌓았으면 여기에 있는 어떤 파라미터 값, 특징을 확정짓는 파라미터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찾게 해? 그거는 바로 학습을 통해서 합니다. 학습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미분은 끝나면 이제 우스워. 야, 역시 꼰대 교수님이 최고여. 내가 이 강의를 왜 지금 보는 거지?
야, 내 청주대 갈 걸. 죄송합니다. 뭐 그럴 겁니다. 강의 어느 정도 들으면. 그래서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배운다. 배운다. 여러분은 평생 배워야 되죠. 배우는 거를 디퍼런시에이션, 네, 미분 이거를 통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교수님한테 들으세요. 이 강의 듣지 말고. 저도 잘 모르는데, 네, 제가 고통스러웠던 그 감정들을 같이 하면서 요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마지막 퍼즐이에요. 딥러닝이 이론 쪽에, 딥러닝 이론이라고 하면 수학인데 수학 중에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안 해도 사실 돼요. 그 미분을 안 해도 된다는 이유가, 미분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할 일은 없어요. 단연컨대. 근데 왜 배워요? 왜냐하면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다 해줍니다. 컴퓨터가. 컴퓨터 해주게 코딩해야 되나요? 안 해도 돼요. 다 만들어 놨어요. 파이토치에 다 돼 있어요. 텐서플로우 쓰시는 분들은 텐서플로우에 다 구현돼 있습니다. 그래도 배워야 돼요. 왜? 이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하고 외부 특강 같은 거 할 때 종종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넓은 세상을 바라봐라. 저는 여러분들이 요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동영상 같은 것도 찍고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열심히, 이거 교재란다. PPT 준비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이거 준비 열심히 했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거인이에요. 겁나 큰 사람이야. 오, 겁나 크죠. 겁나 커. 여기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되게 작어. 이 어깨 위에 올라서라는 거죠. 왜? 여기는 꼰대 얘기. 마음에 안 들으시면 건너뛰셔도 된다. 쭉 앞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어요. 여러분이라고 해봐. 근데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잘 배우면 뭔가 보석과 같은 금은보화가 가득한 뭔가를 발견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라고 저는 많이 생각하냐면, 우리 학부생들을 보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여기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산 같은 게. 그러면 나에게 금은보화가 있는 거를 내가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인식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뭐야? 봐야 돼. 눈으로 보면 내가, 야, 지금 이번에 산 로또가 100%야, 확률. 10억짜리 100%야. 그러면 내가 그걸 눈으로 봤어. 혹시 봤다고 해봐요. 체면을 걸어. 그러면 그거 그냥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가지려고 하겠죠. 근데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면 시야가 가려서 안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 이런 동굴일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동굴 같은 거. 아마도 여러분들이 딥러닝 공부하다 보면 이런데 터널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산을 넘을 힘이 없어, 아직. 제일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키를 키우면 바라볼 수 있죠, 그때는. 아, 내가 이거를 왜 배우는구나. 이거를 배우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여기 요만하다가 순식간에 이만큼 커져요? 뭐 한 학기 공부한다고 이게 되나?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거인이 있어요. 키 큰 사람. 여러분들 주위에 분명히 한 명 이상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많지는 않아요. 어떤 거장들이 있어요. 그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 제가 거인이냐고요?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거인은 키가 크니까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내가 키가 아무리 작더라도 거인의 힘을 빌린다면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곳에 있는 어떤 현상들, 내가 왜 딥러닝을 공부해야 되는지, 왜 이 삽질을 하면서 재미없는 꼰대 강의를 들고 있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한 명 이상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인을 찾으셔야 돼요. 혼자 성장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성장할 때는
누군가 나한테 도움을 줘야 돼. 그거를 선생님, 교수님, 그리고 멘토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멘토들이 대학생들은 정말 좋죠. 얘기만 하면 교수님들이 자기 어깨 위에 그냥 올려줘요. 근데 직장 생활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안 올려줍니다. 여기서 저기 팀장님 나 좀 여기 좀 잘 알려주세요. 팀장님도 바빠 죽겠는데 올려줄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잡구라도 올라가야 돼요. 주변 사람 있으면 손잡아서 올려주면은 제일 땡큐고, 없으면 나 뭐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 힘을 빌려야 돼요. 어깨 위에 올라서서 진짜 먼 곳을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여기 꼰대강이란 게 있는데 제가 너무 뭐 고퀄리티는 아니죠. 저도 부끄러운 강의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뭐 제가 생각하는 바를 들으면 제가 거인이 돼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거인의 어깨 위로 올라가기 위한 중간 다리, 중간 거인이 필요하다면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준비되셨어요? OT 시간에 좀 됐나요? 저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미분 들어가면 미분 듣다가 안 듣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도 여기까지 안 듣는 사람 99.9%인 거 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죠.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듣고 동기부여가 된다면 TMI라고 그냥 싹 그 평가절하하지 않고 여기까지 들어준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동영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마음껏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제가 무엇을 할지 코스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시리즈는 미분 시리즈니까 미분 관련된 것들을 할 건데요. 주로 토픽하고 컨텐츠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려고 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오리엔테이션이죠. 동기부여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은 확률하고 선형대수와 맞물려서 딥러닝을 이해하는 마지막 퍼즐. 그리고 최종 동기부여 끝났고, 동기부여 잘 됐나요? 거인? 거인은 이렇게 어깨에 올라서야 될 것 같죠? 올라서야 된다고 최면을 거세요. 최면을. 네, 최종 목표까지 오늘 말씀을 쭉 드릴 거고요. 드리고 있죠, 사실. 두 번째 강의는 딥러닝 학습이 뭔지, 어떻게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배운다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미분을 하니까 미분이 어떤 원리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기본 지식. 미분을 표기할 때 뭐 이런 표시도 써요. 이런 표시도 쓰고요. 뭐 점을 찍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는데, 미분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써놨는데 삼각형 저거 뭐냐? 이러면 겁나 개 쪽팔리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뭐 이런 기본적으로 뭐 표기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미분도 계산이죠. 컴퓨테이션 저 칼큘러스 하는 거죠. 계산하는 거니까 연산은 어떤 게 있고, 개념은 뭐냐? 개념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배울 게 없어. 왜? 고딩 때 다 배웠어. 그거를 저랑 같이 한번 복습 한번. 미분 표기법. 대학에서 쓰는 표기법 고딩 때 안 쓰고 대학에서 쓰는 표기법들이 몇 개가 나와서. 네, 근데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소식은, 다 대학 수준에서 배우는 표기법을 가지고 딥러닝들을 다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겁나 좋죠. 왜? 내가 설명해 줄 거니까 그냥 듣고만 있으면 돼. 예. 유튜브 얼마나 좋아. 학교에 안 와도 되고. 그 네 번째는 편미분이라는 걸 할 겁니다. 고등학교 때 편미분을 배우나? 요게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딥러닝의 개념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변수, 다변수. 고딩 때는 변수가 하나요. 모든 미분에. 근데 여러분들이 다뤄야 될 데이터는 변수가 한 개가 아니죠.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겁나 짜증나시죠? 그런 것들을 다 미분을 해야 되는데, 그 미분을 누가 강의한다? 제가. 어떻게? 제가 이해한 대로. 제가 원래 수학 들어가면서 어려웠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해했으니까 아주 고차원적인 수학은 안 나와요. 그래도 편미분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가급적이면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한 여기까지 듣고 다 도망가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까지 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얘가 뭐 학습이죠. 얘가 실제로는 학습을 하는 겁니다. 얘를 통해서.
뭐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 과정이고요. 요렇게가 준비. 레디. 그다음에 여기부터가 딥러닝의 꽃입니다. 딥러닝의 꽃. 꽃 중에 꽃.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딥러닝 하시는 분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부분들이에요. 여기 그레디언트 디센트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제대로 하기 위한 체인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쇄 법칙.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컴퓨테이션 그래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사실 뭐 DAG 그래프거든요. 알고리즘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알 텐데, 뭐 여러분들 뭐 트리 구조, 뭐 무슨 여러 구조 많이 배우죠. 트리 또 뭐 있죠? 얼핏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리스트, 큐,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스택 이런 거 배우고, 전부 다 뭐예요? 그래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프를 잘 경사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연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이용하지 않으면 학습이 안 되죠. 되긴 되는데 안 됩니다. 되게 느려지기 때문에 좀 빨리 하는 방법,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게 선형대수죠. 선형대수로 딥러닝 네트워크가 다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방에 해야 돼. 선형대수 행렬 자체가 뭐예요? 파라미터 덩어리죠. 거대한 파라미터 덩어리들이고, 그 행렬 자체는 뭐예요? 선형 변환 함수들이 겁나 많이 몽땅 찌그려 들어 있는 거죠. 요거는 제 선형대수 강의를 들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그 앞쪽에 뭐 자료 모아놓은 곳 이렇게 해줬잖아. 겁나 친절하지 않아요? 거기 가서 한번 클릭해서 보세요. 그 선형 시스템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편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백 프로파게이션, 역전파 학습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기부터가 딥러닝의 꽃인데, 요게 뭐예요? 8번이 얘는 진짜 꽃 중에 꽃. 꽃 중에 꽃. 가장 아름다운 부분, 딥러닝에서 가장 너무 뷰티풀하고, 오, 야, 어떻게 이런 게 있었나. 야, 이래서 GPT가 똑똑하구나.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 있다. 데이터만 많다면, 사람이 볼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만약에 GPT가 다 봤다면 사람하고 거의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꽃 중에 꽃, 얘가 하는 거야, 얘가. 예. 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 개념으로 설명하면은 그냥 10분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그 수식을 보고, 야, 이게 왜 되지? 이게 어떻게 해서 도출되는 거지? 이거를 제가 요 행렬 시리즈를 마치고 미분 시리즈 준비하는데 거의 뭐 한 3주 가까이 여기에서만 골똘히 고민을 했습니다. 야, 이거 복잡해 보이는데 어떻게 학생들, 아니죠? 여러분들은 학생이 아니지? 어떻게 뭐 유튜브 이거 혹시 보는 사람들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꽃 중에 꽃이다 보니까 저는 개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해했던 바대로 수식도 해보고 한번 실제 실습도 해볼 거예요. 간단한 토이 뭐 이그젬플로 아주 초간단 딥러닝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역전파가 나오는 건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얘는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넣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은 넣어놨어요. 그래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기울기 소실 문제는 사실 수학에서 다뤄야 되는가, 아니면 제가 나중에 선형대수, 리니어 알지브라, 그 다음에 프로바빌리티, 디퍼런시에이션, 요거 세 개 끝나면 제가 딥러닝 기초 시리즈를 한번 찍어볼까 하거든요. 거기서 그 기울기 소실 문제를 다뤄야 되나, 아니면 수학에서 다뤄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넣기로 했습니다. 기울기 소실이 뭔지. 미분, 이 연쇄 법칙에서 나오는 건데요. 미분하고 미분값을 계속 곱하다 보면 기울기가 0이 된다는 뭐 간단한 건데, 이 딥러닝 학습을 좀 방해를 많이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코스웍이에요. 약간 한 학기스럽지 않아요? 여기 중간고사 한 주, 기말고사 한 주 넣으면
12주, 11주, 12주 정도 되는 거죠. 거의 한 학기 분량인가? 네, 짧게 찍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은데요. 미분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얻고자 하는 것들은 최종적으로 늘 똑같은 얘기인데요. 2% 부족하죠, 여러분들? 20% 부족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 2% 부족하다고 느끼시죠? 어느 정도 제 강의를 따라왔으면. 아, 이거는 긴가민가해. 왜냐하면 딥러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동영상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정규 교과목을 듣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개인적으로 책을 사보거나 아니면 무슨 정부에서 하는 무슨 다양한 요즘에 인공지능 시대니까 정부에서 R&D 투자할 때 뭐 이렇게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거를 해서 공짜로 많이 교육시켜 주거든요. 뭐 그런 데에서 다 들었던 사람일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냥 야 이거 뭐냐 해서 온 사람도 있을까? 그 사람들 한 20%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 뭐 딥러닝 공부를 했어요. 하는 사람들 중에 2%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때가 바로 할 때입니다. 아, 내가 필요한 거를 알았어요. 그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 요 강의는 기본 확률하고 선형대수 이론을 알고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지? 딥러닝 수학 시리즈가 앞에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듣고 왔다. 듣고서 이제 미분으로 넘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요건 거죠. 딥러닝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싶을 때, 거인이 필요한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거인이 되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 저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항상 공부합니다. 방학 때 맨날 나와서 공부하고 그래도 모르는 거 잔뜩 나와요. 딥러닝 관련 인공지능학과 교수가 제가 인공지능학과에 있거든요. 교수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기술이 맨날 바뀌어. 한 달에 한 번씩. 1년 지나면 다 바뀌어 있어. 내가 공부한 게 없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새로운 딴 거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겁나 짜증 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물리 교수님, 수학 교수님, 화학 교수님, 나 이런 교수님들 너무 부러워해요. 한 번 배워놓으면 평생 강의해도 되잖아. 딥러닝 쪽, 최신 기술 쪽은 워낙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저도 뭐, 발발 기고 있습니다.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래도 제 강의를 통해서 또 이론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커버 쳐줄 수가 있어요. 요 어깨 위에 올라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죠. 제가 요 손이 이렇게 있는데요. 손으로 이렇게 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그걸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유튜브 아이디밖에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데. 뭐, 그러면 유튜브에서, 네,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듣기 싫으면 또 안 들을 거니까. 맞추고 싶을 때, 네, 요 원리를 학습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딥러닝의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서 종합적으로 이론적으로 딥러닝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이번 미분 시리즈의 최종 목표가 됩니다. 이해됐어? 목표를 알고 따라와야 돼. 공부를 시작하는데 자기가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99.99999%다 포기합니다, 중간에. 최종 엔드 스테이트를 알고 가야 돼.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지. 유튜브에 강의 막 올려놔, 단편 시리즈로. 그거는 도움이 되긴 되죠. 어떨 때? 내가 막 어느 정도 여기 다 알고 있는데 요거를 잘 모르겠어. 짤강으로 잠깐만 듣고 싶어. 그런 거는 도움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제 강의들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쭉 이론적인 체계를 다 채우고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고 점점점 앞쪽으로 나아갈 거기 때문에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기독교 신자인데 보고서는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를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에 증거라고 하거든요. 보지 않고도 믿는 거. 눈에 안 보이지 않아도 나는 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성인 군자는 아니니까 보일 수 있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거 네, 제가 좀 조금
아, 꼰대송 훈화의 결정판이죠. 잘 끝나지도 않아. 네, 짤거 하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정 이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OT 시간인데, 네, OT 시간은 원래 한 5분만 해야 되는데, 원래 요것만 하면 되죠. 원래는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되는데, 온갖 잡소를 다 풀다가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어쨌든, 저도 이제 거의 이제 준비를 다 했거든요. 준비 거의 다 끝나고, 이제 PPT 작업이 상당히 힘들어요. 아, 이거 뭐 조교나 누구 만들어주는 사람 있으면 PPT에 얼마씩 주고 시키고 싶은데, 그러면 내 생각이 반영이 안 되잖아. 일일이 다 선수 하나하나, 화살표 하나하나까지 다 제 정성이 들어가 있는, 힘들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기 위한 중간 사다리, 네, 중간 받침대, 제 등을 밟고 올라가세요. 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OT 길었는데요. 너무 저한테 돌 던지지 마시고, 네, 한번 좋게 봐주시고, 동기부여가 됐다면, 다음 강의 올라올 때 쭉 시간 되시면 틈틈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OT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